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내비게이션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오늘 영상 그냥 흘려들으면 여러분의 미래 자산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서 여러분의 경제적 갓생을 약속하세요. 짧게 약속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우리가 쓰는 모든 스마트폰과 5G 통신망.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은을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50년 뒤, 1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모든 원자재 위기에서 어김없이 반복됐던 4단계 패턴을 보여드릴 겁니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부터 아일랜드 대기근의 밀 파동, 2000년대의 팔라듐 대란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를 통해 은이 이미 이 4단계 중 3단계에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결말은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해진 필연입니다. 먼저 전 세계 모든 정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 할 숫자부터 보시죠. 전 세계 거래소의 은 재고량, 지난 4년간 60%가 증발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은 수요량, 2020년 8,500만 온스에서 2026년에는 연간 2억 온스까지 폭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왜 다른 원자재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냐면 은은 단순한 산업용 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00년 인류 역사 동안 은은 대체 불가능한 산업 필수재인 동시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화폐였습니다. 무한정 찍어내는 비드로 쌓아올린 현재의 금융 시스템 위에서 이 폭발적인 산업 수요가 부딪힐 때 우리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목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패닉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어그로 끄는 소리냐고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하죠. 이건 외연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모든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지배하는 4단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정확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1단계, 풍부한 공급이 부른 안일함. 자원은 싸고 구하기 쉬웠습니다. 아무도 더 많은 공급을 위해 탐사하거나 투자하지 않죠. 시스템은 공급이 항상 수요를 맞출 거라고 착각합니다. 2단계, 수요 폭발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태양광, 전기차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광산 하나 개발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질학은 경제학자들의 예측 따위에 관심이 없죠. 가격은 처음엔 아주 서서히 오릅니다. 3단계, 구조적 공급 부족의 인지. 시장 참여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 공급이 도저히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는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여기저기서 물건이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종이은 시장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4단계, 가격의 탈동조화와 패닉. 정부는 전략물자로 비축하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사재기에 나섭니다.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패턴을 3가지 전혀 다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겁니다. 첫째, 석유, 1970년대입니다. 1단계, 1945년부터 70년까지 석유는 물처럼 쌌습니다.
배럴당 3달러.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모든 풍요는 무한하고 값싼 에너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죠. 2단계, 유럽과 일본이 재건되고 미국에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 생산은 1970년에 정점을 찍고 미국은 순수입국으로 전락합니다. 3단계, 1973년 10월 욤키푸르 전쟁과 오펙의 석유 금수 조치. 유가는 몇 주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값싼 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잔혹한 선언이었습니다. 4단계, 유가는 1980년까지 배럴당 35달러로 10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를 유린했고 중앙은행들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패턴이 확인됐죠. 둘째, 밀.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 1단계, 800만 아일랜드 인구는 전적으로 감자에 의존했습니다. 싸고, 풍부하고, 당연하게 여겼죠. 2단계, 1845년 북미에서 온 감자역병이 아일랜드를 휩쓸며 한 해 농사의 40%를 파괴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은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3단계, 영국 정부는 이것이 단연간의 재앙이 될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당시 아일랜드에는 밀이 있었습니다. 곡물이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감자 부족 사태로 밀 가격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치솟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 부족이 극심한 가격 왜곡을 낳았고 결국 눈앞에 있는 식량조차 접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4단계, 100만 명이 굶어 죽고 2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가 25%나 감소했죠. 시장이 실패한 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호의 손길이 닿기 전에 가격이 구매력을 먼저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셋째, 팔라듐. 2000년대. 1단계, 90년대 내내 싸고 지루하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던 금속이었죠. 2단계, 20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라듐이 촉매 변환 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요가 급증했죠. 문제는 팔라듐은 그냥 캐는 게 아니라 다른 금속을 캐다가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비탄력적이었죠. 3단계, 2019년까지 8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재고는 소멸했고 시장은 물리적인 물량을 두고 아우성이었죠. 4단계, 2016년 온스당 500달러였던 가격이 2020년 3000달러까지 4년 만에 6배가 폭등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막대한 비용과 효율 손실을 감수하고 백금을 대체제로 쓰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을 은해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1단계, 안일함. 지난 40년간 은은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은값은 1980년보다도 저렴합니다. 45년간 통화량은 무한정 팽창했고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은은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죠. 완벽한 안일함의 시대였습니다. 2단계, 비탄력적 공급과 수요의 폭발적 증가. 2010년만 해도 태양광 발전은 미미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모든 태양광 패널에는 전기를 모으는 페이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이 효율을 따라올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5년까지
매년 4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만으로 연간 2억 온스의 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연기관차보다 은을 2배나 더 쓰는 전기차, 5G 인프라, 유료기기까지 더하면 산업용 수요만 연간 10억 온스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은 광산 생산량은 2015년에 8억 8천만 온스로 정점을 찍고 현재 정체 또는 감소 중입니다. 왜일까요? 은의 70%는 아연, 납, 구리를 채굴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이 필요하다고 온 광산을 더 팔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3단계, 구조적 공급 부족의 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0년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실물 인도 가능은 재고는 4억 온스였습니다. 지금은요? 6천만 온스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3주도 못 버틸 양입니다. 은협회는 3년 연속 구조적 공급 부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실물은을 사려면 웃돈을 줘야 하고 배송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온스의 실물은을 두고 100온스의 종이은이 거래되는 위태로운 시장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알기에 이미 은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없는 구조적이고 단연간 지속될 공급 위기입니다. 4단계, 패닉.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떤 거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나 방산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될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공황 매수에 나서고 각국 정부는 전략 산업을 위해 공급망 확보에 혈안이 될 겁니다. 투자 수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겠죠. 종이은 시장은 붕괴하고 거래소는 규칙을 바꿔 실물 인도를 막고 현금으로 강제 청산시킬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실물 가격이 종이 가격과 완전히 분리되고 산업적 수요와 화폐적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은 가격은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50달러, 75달러, 100달러로 갭 상승할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재고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시장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수학적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야,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대체 제어. 태양광에서 은의 효율을 따라올 물질은 없습니다. 주기율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재활용이요. 전자기기에서 은 회수율은 20% 미만입니다. 기기당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어 경제성이 없죠.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5년입니다. 그 은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새로운 광산 개발이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겐 7년의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은 수요 파괴,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은 가격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 하나에 무릎 꿇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대국의 힘도 물리학과 지질학,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은은 정책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채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비하고 있는 유한한 원소일 뿐입니다.
이 불균형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격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패턴은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안일함, 비탄력적 공급, 부족의 인지, 그리고 패닉, 석유, 밀, 팔라듐, 그리고 이제 은의 차례입니다. 작동하는 기계는 똑같고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먼저 이 패턴을 알아차릴 것인가? 은은 지금 세 가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은을 삼키는 에너지 전환, 명목화폐의 가치 하락 속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화폐 위기, 그리고 어떤 단기적 해결책도 없는 공급 위기. 이 세 가지가 만나는 바로 지금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가치 평가로부터 탈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걸 팔고 은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건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일단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맥스의 은 재고량을 찾아보고 국제에너지기구의 태양광 전망을 읽어보고 은협회의 수급 보고서를 검토하십시오. 전부 공개된 정보입니다.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재고는 붕괴하며 수요는 가속화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의견이나 정치, 희망 따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고 재고가 고갈되면 가격은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종이 파생상품을 이용해온 가격을 억눌러 왔는지 그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 가격 조작은 음모론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 메커니즘은 지금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에 올 것은 지난 50년간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이 패턴을 보고 기계의 작동을 이해하고 4단계가 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은 그 부의 이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어떻게 그걸 놓쳤을까 하고 후회하겠죠. 여러분은 나머지가 되지 마십시오.